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비트레스 주식회 대표 유동주입니다. 글로스포 CISO 상임고문을 맡고 있고요. 글로스포에서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해당 영역이 제가 보안을 쭉 해왔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어떤 보안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안적 요소들을 계속 홍보, 그 다음에 공익 형태로 블록체인이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슈 제기를 하면서 대안들을 풀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라는 화두가 있을 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일반 기업들이 4차 혁명하면서 뭐 블록체인 계속 얘기하고 AI 얘기를 하는데, 과연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개인정보를 담았을 때 안전한 것인지. 오전 세션에서 키노트에서 이제 법무법인 민우에서 뭔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GDPR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같이 엮어서 외국 사례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좀 그냥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개인정보 범위는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제 강의 세션을 들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호기심, 궁금증, 그 다음에 어떤 디플로이에 대한 부분들, 고민거리들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오신 거란 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범위라든지 어떤 확장 영역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가. 근데 요새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의료정보 쪽으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상태고, 또 헬스케어라는 부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연구 지속하면서 이 분산체계에 대한 얘기들이 좀 튀어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필요합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할 거냐.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담아서 표현해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서하고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네 말 틀렸어. 저는 딴지 받으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중요성들은 많죠. 유출된 정보라든지 뭐 회수 불가하는 부분들, 이런 블록체인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비가역성이라고 저 뒤에 또 설명합니다. 그다음 범죄행위에 대해서 뭐 악용돼서 고객과 기업의 어떤 물질적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신뢰도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신뢰도가.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의 중요성하고 정부에서의 중요성, 이 개인정보 페어 자체가, 개인정보 이 자체가 지금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막아내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자, 들어. 너희들이 같이 따라와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사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정부에서의 어떤 중요성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에 가치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가치를 보시면 이 정도의 어떤 손실로 피해 예상 금액이 약 40억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보다 수치로 보면 더 많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표출이 못했습니다만, 보이는 부분이 이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자, 블록체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을 사상서부터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블록체인을 봐왔지만 좀 안 맞아요, 국내 정서하고. 외국에서 블록체인, 일본에서 처음 이제 그 친구가 논문을 통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디플로이를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과연 이게 국내 4차 혁명하고 뭐 맞겠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겠냐라고 했을 때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물론 선행주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으나,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화두가 정부의 4차 혁명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컨셉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내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 집중형인 방식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비용도 그렇고 관리 포인트도 많습니다. 왜? 그만큼 비용이 과다 투자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 분산은 좀 나을 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나름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분산 저장 기술입니다. 그러면 뭐 DB 쪽에서 말하는 뭐 분산 저장 기술이야? 그건 좀 아니고요. 좀 약간 좀 DB 쪽 관점에서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벗어난 것 같고, 일단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쪼개서 저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피아 식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정보가 흘러가는데 넌지 난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개인정보 주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애매모호합니다. 사용자 정말 애매모호하죠. 근데 사용자는 정해져 있죠. 왜? 내가 그 정보를 받아서 원장을 업데이트를 하든지 뭔가 거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한번 계속 보시죠. 보안성?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기능님이 디귿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보게 위해서 여기다가 뭔가 일회성 암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SHA-256 정도의 어떤 256비트를 이용한 섞어 비빔밥처럼 섞어서 정체를 잘 모르게 하는 거죠. 일회성 암호에 많이 씁니다. 저희가 해시 함수를. 그런데 이제 일회성의 암호라는 건 원본 데이터에 대한 식별이잖아요. 원본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무결성 체크 요소입니다. 근데 각 데이터마다 무결성 체크를 해준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따가 라우팅 개념을 잠깐 얘기하겠지만 P2B 개념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블록이 P2P 네트워크 단위로 이렇게 물려져 있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링크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각각의 데이터가 분산 저장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원본 소멸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왜? 내 데이터가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자,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라고 했을 때 내 데이터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게 중요한 데이터야? 그러면 우리끼리야. 그럼 괜찮겠죠. 근데 나 너 몰라. 근데 넌 내 정보를 어떻게 아니? 우리끼리잖아요. 우리. 자,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좀 안 맞는 우리가 생겼어요. 한국 정서하고 안 맞는. 우리 정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개인정보? 자, 여기서 이제 좀 반성해야 될 일 있죠. 이제까지 우리 동포라고 표현하는 국민 전체 인원이 한 5,300만 된다고 친다면,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정보가? 여기? 중국도 가 있고, 미국도 가 있고, 우리 정보는 어디가 있어요? 다!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정보를 이미 사슬 체인으로 쫙 물려 있었단 말이죠. 이제 와서 뭐 어쩌고 개인정보, 이거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안들이지 기본 정보들이 이미 다 나가 있단 말이죠. 외국으로. 가까운 중국만 해더라도 지금 우리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걸 하잖아요. 피싱, 파밍 다 하잖아요. 막고 싶은데 못 막잖아요. 왜?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어떻게 알고 내 정보를 다 알고 이렇게 속속들이 정확하게 전환을 하는지 정말 신통감통해요. 대단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죠? 반성하죠. 정보인의 책임으로서 좀 많이 반성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정보를 너무 우습게 알았던 거죠, 우리가. 그 민족적인 어떤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윈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가는 어떤 한결의 그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블록체인하고 지금 약간 상이한 내용들이 점점점 나오긴 하는데, 위조가 불가능하고 무결성이 뛰어납니다. 이거는 인정. 자, 근데 암호화돼 있다? 이건 좀 아닙니다. 암호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그 과정 자체가 해시값으로 내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어라는 얘기지, 이 데이터가 저장될 때 완벽하게 암호화돼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블록체인은 암호화됐대. 그건 모르시는 분들. 우리는 정보만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 그 정도 우리 알아.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수준을 좀 맞춰서 넥스트로 보시는 것처럼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에 적용이 돼서 가능해서 개인정보하고 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연결했을 때는 내 개인정보 하나가 부동산, 금융, 인증, 의료, 계약, 뭐 무역, 뭐 컨텐츠, 내가 즐겨보는 영화, 뭐 말 그대로 홈 네트워크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 항공 탑승권, 마일리지, 카드 내역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물려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정보 하나만 털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집합체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각각 그룹별로 독립적으로 다 저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갈 때마다 뭐 인증을 받게 될 거고, 뭔가 지금 현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블록으로 쪼개버리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접점이 굉장히 많죠. 자, 블록 단위로 보게 되면 개인정보는 직접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해시값만 저장해서 링크값만 받는 방식이 있어요. 자, 오전 세션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직접 저장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3자가 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그 블록체인이 정보 공유에서 나온 거예요. 오픈소스, 오픈마인드 형태로. 네 정보 내가 알아? 내가 네 정보 알아. 우리는 서로 모르는 존재야. 옆집, 뒷집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리는 페이스북, SNS 뭐 이런 톡, 뭐 위챗, 뭐 다양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이런 제3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근데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딱 등장하면서 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 해주면 오케이 알겠어 너 친구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블록체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내가 아닌 저 사람 잘 모르겠는데 제3자가 입증해주는 형태. 아 괜찮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런데 개인정보가 저장이 돼서 이따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만 유통이 되는 순간부터는 달라요. 그런데 해시값만 갖고 간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 실제 데이터는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너만 봐. 이렇게. 너만 봐. 공인지수 똑같은 거잖아요. 개인키하고 공유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도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저장하는 방식, 하나는 링크값만 던지는 방식. 자, 이거를 이제 직접 저장할 때의 형태를 보면 블록체인 안에 보면 이전 블록 데이터의 해시값하고 시간기록, 그 다음에 넌스나 비트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머클루트라고 하는데요. 이 머클루트는 좀 형식이 이제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머클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블록과 트랜잭션 아이디를 갖고 있는 트랜잭션 아이디라는 건 고유 사용자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고유 사용자 아이디가 너와 내가 섞어서 뭔가를 해시를 줘. 그래서 우리 값 변하지 않았어. 우리 사이좋은 사이야. 라고 데이터를 위로 던져주면 다시 이 그룹과 그룹 노드에 있는 놈들이 또 붙어요. 그래서 또 해시를 줘요. 또 그래서 또 해시를 주면 최상위 노드에 있는 값이 바로 머클루트가 되는 겁니다. 개념은 이렇게 추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블럭 해서 위로 블럭 저 위에 상위. 이런 식의 해시값을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메쉬 구조처럼 똑같습니다. 단지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6년도에 나왔던 논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실제 디플로이 된 건 벌써 이제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지금 디플로이 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상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 분산 저장이나 분산에 대한 공유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 50년 넘었어요. 이 데이터가 뭐 새로운 개념처럼 막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다 오래 캐캐 묵은 것들인데 다시 리모델링 돼서 나타난 겁니다. 또 두 번째, 블록체인에서 해시값만 기록했을 때는 개인정보 해시값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요. 자,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키값을 딱 던져버리는. 자, 너와 나 약속됐던 이거는 너만 봐. 자, 문제는 이럴 때는 해시값을 통째로 얻어내면 해킹 가능하죠. 정보를 통으로 얻어버리면 친구를 맺으면 우리는 해킹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 다 해킹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데 해시값을 알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256 이상, 512 이상 돼버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보안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유출 가능성 보시면 정보를 직접 기록해서 현재 기술적 방안이 거의 없어요. 정부 주도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블록체인에 맞춘 이번에 이제 뭐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법들이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만 처리가 될지 어쩔지는 현재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잘 모르겠어요. 유출 가능성?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해시값만 했을 때는 거의 노출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방안? 유출 가능성은 없지만 매체가 강화돼야 되죠. 반대로. 왜? 키값을 서로 보존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감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나, 엎혀지나, 맺히나, 뒤집어지나, 미끄러지나, 자빠지나. 단어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거예요. 결론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통제기관의 블록체인이라든가 신분증 발급, 특히 중국 애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중국 친구들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발급해서 국가에서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저 뒤에서 우리나라의 컨셉과 왜 안 맞는지를 한번 결론 때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개인정보가 어떻게 노출이 되고 어떻게 가는지 보면, 자, 판문점의 선언을 우리가 하나 얻었어요. 자, 이걸 공유를 해볼게요. 공유를 해봤을 때, 이더스캔 사이트 접속을 했을 때 우측 상단에 트랜잭션 해시 검색을 해가지고 그 값을 컨버터 투 UTF 파일로, 아니 프로그램 코딩상 보면 리트렌디안으로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입력값이. 근데 그걸 잘못 입력하면, 프로그램 잘못 입력하면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값이 전혀 다른 형태로 오는데, 어쨌든 MDR 써가지고 이 값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단지 이 해시값만, 트랜잭션 해시값만 얻을 뿐인데 실제 데이터가 와버리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쭉 다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개인정보를. 나는 해시값만 얻었을 뿐인데 내 정보를 이미 상대방이 쫙 펼쳐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정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대박이에요. 거래정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대박이야. 자, 근데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드포크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 하드포크라는 단어는 좀 다른데,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좀 다른 게, 하드포크는 완전히 별종이에요. 유동주가 업데이트 되면 유동주 마인드가 바뀌겠죠. 그런데 이 하드포크는 내가 자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드포크는 완전 별종의 자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아니잖아요. 근데 코인이 같을 수는 없어요. 혹은 블록체인이 같을 수 없다고. 왜? 하드포크라는 건 완전 별종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얘하고 호환이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용도 막대할 거고, 이 하드포크 되는 거를 또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공유하는 비용 만만치 않아요? 또 업데이트 하나 하는 데 있어서 하드포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유저가 10명이면 괜찮아. 10명이 괜찮은데 1000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업데이트 하는 거,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하는데 거의 몇 수십 기가가 올 거예요. 업데이트 치는데. 맨날 며칠 걸려요. 업데이트 하려면. 그거 하드에 저장해야 되거든요. 저장해 정보가 저장이 돼요. 이거 시간적으로도 또 P2P 상, 블록체인 특성상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해서 새로운 신종 코인을 개발하면서 트랜잭션이 굉장히 빨라졌어. 알고 봤더니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은 될 수가 없어요. 라우팅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RIP의 가장 큰 특징은 30초마다 한 번씩 갱신되기 때문에 라우팅에 부가가 생겨요. 밴드위스가 높아져요. 그리고 갱신될 때마다 30초마다 그 밴드위스 일부를 잡아먹기 때문에 OSPF가 나오게 되고 BGP4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이 계속 개선되잖아요. 블록체인도 현재는 퍼블릭에서는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프라이빗에서는 나와요. 왜? 프라이빗은 딱 정해버렸잖아요. 이 안에서 놀아. 그 안에서 놀고 있는데 위험성이 왜 생기겠어요? 퍼포먼스 우리 네트워크 구조에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해시값만 기록한다 해도 해킹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GDPR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삭제, 잊혀질 권리입니다. 업데이트. 자, 블록체인은 업데이트 된다 안 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바뀐 인생 끝이 죽은 글씨입니다. 인생 똑바로 살겠지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인생 똑바로 살면 정과 없어졌도 만약에 소송이 취하돼서 뭐 무죄를 판결, 아니 우리 신문기사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죄를 짓든 안 짓든 한번 이름 뜨면 조그맣게 안 나오죠. 그거 오보였습니다. 이미 나는 만시창이 됐는데 오보였으면 작은 줄로 똑같아. 세상 사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한 번 올라간 정보는 삭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단점. 퍼블릭에서. 자, 프라이빗 가능해? 가능합니다. 왜? 주체가 있거든요. 중앙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제어가. 프라이빗과 퍼블릭은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퍼블릭은 누구나 다 everything이고 everybody고, 프라이빗은 아니 내가. 그래서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정할 삭제, 원장에 대한 수정 불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GDPR에서는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신흥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 유럽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유럽 쪽에서 이미 스위스 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정보 충돌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국에서만 공유를 확산시키지 않고 이 부분만 이건 가능하다니까요. 속도도 빨라진다니까요.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자, 국회 지금 뭔가 하고 있죠. 근데 세금 납부 쪽에 이제 쓰려고 해요. 세금 납부 쪽하고 공급망 통해서 어떤 블록체인 사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죠. 또 그리고 개인정보 보관한 다음에 열람을 불가하게 한다든지 뭔가 조치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퍼블릭이 했을 때 하고 프라이빗
퍼블릭에서 했을 때하고 좀 약간의 상향 개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두 개를 얘기했죠. 프라이빗은 폐쇄망입니다. 우리끼리 그룹핑돼서 그 안에서만. 퍼블릭은 아니 누구든지. 자, 공유 개념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공유예요. 공유. 이걸 잊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 제도적 이슈. 모든 참여자가 퍼블릭일 경우 거래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대박이죠? 거래 내역이라면 정보까지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권한 부여가 애매모호해. 누구든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돼요. 즉,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 주체가 애매모호해. 관리 주체가. 책임성 소재도 애매모호해. 왜? 우리니까. 그 누군가의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의 우리니까. 누가 지정해줘? 글쎄요. 힘 있는 놈이, 많이 가진 놈이, 정보를 많이 갖고 나를 거쳐가는 놈이,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한 어떤 주체가 돼버린단 말이죠. 세 번째, 잊혀질 권리가 안 돼요. 업데이트 하려면 난리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포크 한번 하려면 엄청나. 그러면 이제 DB를 저장하고 뭐, 이건 블록체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번째, 삭제? 이건 업데이트도 안 되는데 무슨 삭제까지. 감사. 힘들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GDPR? 아직도 우리하고 안 맞죠? 잘.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사 쪽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접점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쪽 법 개정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계속하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왜? 우리도 글로벌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 하나만 놓고 봐도 이슈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를 담아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되긴 하겠죠.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호텔 예약, 택배. 그래서 개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으로 담아서 어디서? 프라이빗처럼 관리를 해줘요. 중앙에서. 관리를. 그러면 이게 퍼블릭이에요, 프라이빗이에요.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좀 전에 배우셨잖아요. 퍼블릭이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 같이 보이지만 하이브리드 형태의 퍼블릭 앤드 프라이빗이에요. 왜? 주체가 명확하거든요. 기관이라는 것이 명확히 떨어져 버렸잖아요. 얘네들. 또 얘네들은 이미 뭔가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를 다 날려버렸던 이유가, 비트코인 거래소 날렸던 이유가 괜찮거든. 돈 짭짤하거든. 돈 될 것 같거든. 근데 거품이 너무 심하거든. 아니, 우리가 해볼래. 그래서 거래소를 자체를 자기들이 해보려고 정부기관 차원에서 아예 중앙화폐처럼 코인 자체 가상화폐를 자기네들이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설기관들을 다 하지마! 라고 다운시켜버려. 작년에 거품 난리 날 때 보셨죠? 막 중국 난리 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셔. 코인 조금만 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죠. 기록물을 다른 저장 매체를 활용하죠. 다른 저장 매체.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에스토니아, 얘들 굉장히 빨라요. 우리 무시할 상황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전자정부 해가지고 뭔가 막 할 때 이 친구들은 모바일로 이미 거래 시스템들이 왕성하게 움직였어요. 에스토니아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디도스를 왜 막았냐고, 왜 당했냐고요. 얘네들은 90% 이상이 전자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모든 거래가 전자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전자정부라는 걸 새로운 걸 통해서 막 뭔가 디플로이 해보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정부기관 주도로 뭔가 해보려고 늦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전자정부라는 단어가 처음 태어났던 게 90년대 후반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미 2000년도 초반에 뭔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이제 제대로 뭔가를 맞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아이디를 모바일로 다 합니다. 투표도 모바일로 해요. 그런데 일단 블록체인도 빠르게 했죠. 신분 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형성했습니다. 자, 이거 딱 보세요.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이에요? 프라이빗 같지만 퍼블릭 같고. 왜? 전 국민이 쓰니까. 퍼블릭 같지만 주체가 명확하죠? 프라이빗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상화폐 코인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다 퍼블릭이에요. 주체가 매매모호해요. 그래서 51대 49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힘 있는 놈이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 주체가 힘 있는 논리에 의해서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가능해요.
왜? 51% 이상 가진 놈이 업데이트 쳐버리면 밑에 49는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왜? 49는 소규모고 51은 대규모예요. 정보를 흔들어 버린다면 정보가 힘이 돼버린 논리가 되는 거죠.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쪽에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전자서명이 허용되지 않아서 법 적용이 필요하죠. 자, 여기도 법 개정이 필요하답니다. 난리가 아니죠. 예. 네덜란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GDPR, 전 세계에서 법률이 가장 제정이 빠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아시죠? 네덜란드가 이성, 동성 결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던 것만큼 굉장히 법 제도가 빠릅니다. 여기는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저희도 본받을 게 같지만 여기는 또 마리화나 같은 합법적으로 핍니다. 담배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굉장히 법 제도가 빠르죠. 빠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기록 범위를 어디서 올 거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빠른 법 제정을 하는 나라인데도 우리도 법 제정 빨리 할 수 있겠죠? 있을까?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의료정보, 뭐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 의료 공인인증서, 신용정보, DNA, 의료 전부 다 의료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지금 기사나 어떤 과기부나 뭐 산자부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뭔가 실험 정신을 통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굉장히 좀 유연한 형태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해킹 사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뭐 바이낸스, 뭐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코인들, 우리나라 코인 뭐 다 이렇게 뭐 있습니다만 돈 가상화폐 쪽이 대부분이죠. 가상화폐 쪽, 그죠? 가상화폐 쪽입니다. 실제 가상화폐가 털린 게 아니고 개인정보를 털어버린 거죠. PC를 털어버린 거고 거래소를 털어버린 거죠. 블록체인 자체가 털린 건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이 털렸어요. 엊그저께. 그거는 소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51% 과반수 갖고 있는 정보가 나머지 데이터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털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가 힘이 돼버렸다고요. 힘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해킹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억 달러니까 꽤 될 겁니다. 블록체인 개인정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고민 중이에요. 분사재정 비가이스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가 불가능해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수정 조회가 가능해야 돼. 파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분리를 하면 되겠네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분리 저장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분리 저장하면 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관리 포인트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개념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가 우리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뭘 관리해? 같이 나눠 가져요, 개인정보를?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죠? 자, 그럼 해결 방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논문에 이렇게 혹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열심히 뭔가 이슈를 해서 이슈 제기를 하고 또 금보원에서 뭔가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보니까 뭐 검증 노드가 필요하고 검증 유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데이터는 따로 플로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접근을 통해서 확인하고 복수키로 암호하고 다 알고 있어요. 보안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해요. 정말로? 근데 기업에서 이걸 하고 싶어? 국가에서 하고 싶어? 아니, 이거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블록체인을 쭉 봐왔는데 가상화폐를 얘기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블록체인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상화폐를 얘기하면 이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근데 블록체인 안에서 정보를 유통하고 그 정보가 기업 정보 앤드 개인 정보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따라서 기업 간에 거래할 때는 자기들 코인에 대한 멀티 거래소를 세워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문제는 이 기업 안에서의 정보는 자체 뭔가를 통해서 가야 된다. 즉 퍼블릭이 아닌 처음에는 프라이빗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가야 되는 거고, 프라이빗에서 뭔가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자율이 아닌 중앙제어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율성을 두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됩니다. 세 번째는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규정을 세워야 되겠죠. 정보 전송은 공유가 아닌 플래그를 통해서 기밀 정보를 따로 찢어야 됩니다. 폐쇄해서 개방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겠지만 왜 블록체인이 국내 실정과 다릅니까? 라고 처음 화두를 던졌습니다. 블록체인은 말이죠.
분산, 공유,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개념 보세요. 있는 놈이 빈익빈, 부익부. 정보는 한쪽으로, 중앙은 제어하고 싶고. 우리나라가 신흥국가예요? 아니. 권력이 막강해요? 중앙체제로 제대로 돼 있어요? 분산하고 싶어? 중앙지방분권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기틀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블록체인은 우리의 사상하고 약간 달라요. 유럽처럼 각 국가가 독립 형태로 분산돼 있어서 각 나라가 찢어져서 뭔가 데이터를 같이 갖고 싶을 때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중앙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야당편, 여당편, 뭐 정치도 흔들려 있고 화폐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막 환율 왔다 갔다 주변 환경을 받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이 과연 이 사상 개념으로만 접근했을 때 보면 맞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블록체인 자체의 환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 접근에서 최대한 우리 쪽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술로 내려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자체는 약간의 기부 문화와 공평 문화와 분배 문화에 딱 정형화되어 있는 약 우리가 50년 후나 100년 후가 됐을 때 팽배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똑같은 메인이에요. 컨셉이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잘. 그래서 한국형으로 가려면 우리형으로 된 블록체인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부기관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사업 발주를 할 때 블록체인 좋다 이거지. 자, 한국형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을 한번 컨셉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알고리즘이 나와도 우리하고는 상이한 형태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쫓아가는 구조. 외국 법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비교당하는 계속. 근데 우리는 주도할 수 있거든요.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따라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블록체인 개인정보 보호 가능한가? 아니 가능하긴 합니다만 비가역성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퍼블릭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결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